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P 연구실 박사과정 이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연구실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올해 아이클리어 2025에서 소개된 Restructuring Vector Quantization with the Rotation Trick이라는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일반적인 연구실 세미나와 동일하게 연구의 오버뷰, 그 다음에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 정보, 그 다음에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인 메서돌로지 파트, 그 다음 experiments, 마지막으로 conclusion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 Restructuring Vector Quantization with the Rotation Trick 이라는 연구에서는 벡터 퀀타이제이션 단계에서의 그레디언트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방법인 STE의 한계를 여기서 제안하는 로테이션 트릭 도입을 통해 개선하는 연구입니다. 기존 방식인 STE는 Straight Through Estimator라는 연구 방법인데요. 해당 방법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코드북 영역이 갖고 있는 보르노이 파티션, 즉 보르노이 영역 내에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 E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레디언트가 흐르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인코더 임베딩 E에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해지는 그레디언트 때문에 코드북 콜랩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코드북 콜랩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북 유세지가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로테이션 트릭을 도입해서 보르노이 영역 내에 이의 위치와 상관있게 각도와 스케일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흘려줘서 결과적으로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감소시키고 코드북 콜랩스를 방지시켜서 코드북 유세지를 증가시키고 또 각종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해당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정보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언급하게 될 벡터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VQVA에서 자주 쓰이는 이 방식인데요.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이는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 E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인코더에서 나온 이 연속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 E를 유한한 코드 벡터, 즉 그 가운데 그림에서 보이는 핑크색 점 9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해서 매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임베딩 값이 2D로 0.8, 0.9가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이 코드북 벡터인 Q2인 1.0, 1.0에 매핑되게 될 것입니다.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arg 민 연산으로 아래의 수식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왜 사용하는 걸까요? 벡터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임베딩 자체 수를 줄여주다 보니까 결국 이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압축을 잘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이 Discrete Feature Space Mapping이라 해서 결국 이런 토큰 기반으로 표현하게 되는 학습이 뭐 텍스트 토큰들이나 뭐 이미지, 뭐 오디오와 같은 생성 부분에서 이 Discrete Feature Space를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코드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자체는 생성에 있어서 이 컨트롤러빌리티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후속에서 나오는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의 뭐 레이텐트 디퓨전 모델도 이 VQV를 이용해서 매핑된 결과물을 사용한다던 이런 식으로 후에 서술할 다양한 모달리티에서의 생성 모델들의 이제 인풋 자원들로 사용되게 됩니다. 허나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자체는 정보 표현량도 압축해주고 컨트롤러빌리티도 높여줘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알그민 방식으로 매핑되는 이 현실이 결국에는 연산의 불연속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연산의 불연속성 자체는 결국에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진행되는 딥러닝 계열들의 학습에서 이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가장 학습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큰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이 벤지오 교수님께서 2013년에 내놓은 Straight Through Estimator 방식입니다. 이 Straight Through Estimator는 후술할 때는 STE로 표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전반적으로 인풋부터 그리고 코드북 매핑이 진행되고 그 만들어진 코드북 벡터 임베딩 Q를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을 한 번에 보이고 있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기돼서 인풋 이미지가 인베딩으로 변하고 이 인베딩이 코드 오브 매핑이 되고 다시 아웃풋이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위해서 백 프로파게이션 되는 이 백워드 패스를 보여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던 이 인베딩 그 코드북 인베딩 벡터인 Q가 인베딩 벡터 E로 흘려줄 그레디언트의 플로우가 이 아르그민 연산 때문에 결국에는 연산이 될 수 없게 되는데요. ST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 델타 QL 같은 경우에를 인코더 출력 2에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은 이 인베딩 벡터 E와 인베딩 벡터 Q 사이의 관계를 델타 Q 델타 E를 결국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정의를 해서 델타 QL이나 델타 EL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더 아웃풋 E와 디코더 인풋 Q가 같다고 가정해서 디코더에서 나온 그레디언트를 인코더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로스로 모델을 학습시켜 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결국 인코더 디코더 방식으로 이루어진 모델들이 모두 갖고 있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인베딩 벡터 E에 스톱 그레디언트를 걸어서 이 Q와의 차이를 계산하는 부분은 코드북 로스로 결국 인코더의 출력을 기준으로 코드북 벡터를 당겨서 학습하는 부분이 되고, 뒤에는 E- 스톱 그레디언트 Q 같은 부분은 결국 선택된 코드북 벡터를 기준으로 기존의 인코더 출력을 당겨 정착시키는 방식의 커미트먼트 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톱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런 벡터 퀀타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학습에 쓰이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코더와 코드북 관계의 그레디언트 흐름을 분리를 해서 각 모듈이 자기가 책임진 이 부분만 학습하게 결국 모델의 로스를 흘려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ST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계가 있게 됩니다. ST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해당 연구에서는 그레디언트의 필드를 좀 시각화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레디언트 필드가 무너지고 아니면 좀 체커보드 형태로 좀 분리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코더의 위치 정보 손실이라는 건데요. 인코더의 위치 정보 손실이라고 하면은 결국 인코더에서 나온 아웃풋 E가 결국 할당되게 되는 이 코드 벡터 Q에 얼마나 가깝든 아니면 멀든 그리고 방향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 코드북 벡터 Q에 가해지는 그레디언트와 동일하게 업데이트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코드북 벡터 Q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보르노이 리전, 이 코드북 벡터별 영역의 모든 인코더 아웃풋 E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E가 Q에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경계에 있는지 등의 정보가 완전히 무시돼서 다양한 인코더 아웃풋이 동일한 그레디언트로 학습이 돼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인코더 아웃풋이 유사한 그레디언트를 받게 되면 학습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유사한 인코더의 아웃풋 간의 구분도가 하락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델의 표현력이 감소하게 되게 됩니다. 특히 뭐 특정 인코더 아웃풋들이 하나의 코드 벡터에 크게 몰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표기되는 즉 코드북 벡터 콜랩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 2번을 묶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레디언트 필드의 왜곡이라는 건데요. 그레디언트 필드의 왜곡이 이 오른쪽에 붙여놓은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 필드가 왼쪽에 이 색깔로 표현된 일반적인 이 로스 펑션의 이 그래프에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레디언트 필드가 흘러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코드북 벡터가 갖고 있는 이 보르노이 영역에서 동일하게 그레디언트가 흐르기 때문에 이 ST 그레디언트 필드를 보게 되면은 결국 동일한 방향의 그레디언트가 반복돼서 인접 리전 간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경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처럼 이렇게 체커보드 형태로 뭐 그레디언트가 극단적으로 규격화돼서 나눠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학습의 불안정성이 증대돼서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코드북 콜랩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는 보르노이 영역 같은 경우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2D로 조금 내려가지고 보게 된다면은 보르노이 리전이라고도 불리고 보르노이 셀로도 불리는 이 보르노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벡터 공간 내에서 특정 점 집합, 여기서는 뭐 코드북 벡터가 되겠죠. 이 주어졌을 때 각 점이 자기 점에 가장 가까운 모든 위치를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적으로는 아래처럼 볼 수 있겠고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Q0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 핑크색 박스로 표시된 가장 가까운 이 네모 상자로 보게 되고, 여기 안에 떨어지는 이 초록색의 모든 인코더 임베딩 이들은 다 Q0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반대로 뭐 Q4에 이제 보르노이 영역에 떨어지는 인코더 임베딩 이 파란색 애들은 결국 Q4의 그레디언트 플로우 방향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는 ST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제시되었다시피 이후에 많은 방법들에서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SDE 자체를 우회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아니면 SDE를 건들지 않고 코드북 모델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먼저 SDE를 우회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 건벨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이 아그맥스 대신에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흐르게 하는 이 건벨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그레디언트는 흐르는 장점이 있다마는 결국에는 인퍼런스 시에는 하드 퀀타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벡스 컴비나이제이션 퀀타이제이션이라고 2023년에 제안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드북 벡터를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중 평균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각 인코드 아웃풋 E에 대해서 모든 코드북 벡터와의 거리를 직접 계산하고 이를 소프트맥스로 웨이트를 만들고 웨이티드 썸으로 코드북 벡터를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또 흐르고 또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정보 압축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이 말 자체가 이 잠재 공간의 정보량이 매우 높아진다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스토캐스틱 퀀타이제이션 자체는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코드북 벡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따로 만들고 이 중 하나를 샘플링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거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거리들을 기반으로 확률을 만들어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전히 인퍼런스 시에 하드 퀀타이제이션이 좀 필요하게 되고 베리언스가 크고 학습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 얼터너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은 인코더랑 디코더를 분리해서 학습하는 이 non differential 방식을 그냥 아예 우회해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드 벡터에 가까운지 기준으로 출력을 조절하게 되고, 디코더는 고정된 코드북 벡터만을 입력으로 받아 재구성 로스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단점은 디코더 자체가 인코더의 출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디코더의 일반화 성능이 많이 제한되게 되는 것이 한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드북 모델 상호작용 개선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드북 디스턴스 매트릭 변경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이 코드북 벡터를 매핑해 줄 때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는데, 이 대신에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 방식이 2021년에 제안되었습니다. 정교한 매핑이 가능하다는 이 결론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놀 정보가 사라져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하이퍼볼릭 매트릭 방식이 있는데요. 이 하이퍼볼릭 매트릭 방식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 구조가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 정의되고 있었는데, 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하이퍼볼릭 공간이 더 적합하다는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이 푸엔카레 구형 모델에서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푸엔카레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 수식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 정보에서의 이 보존의 강점은 보이나 수식에서 보이다시피 구현이 복잡하고 그레디언트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 자체는 이 코드북 자체 구조를 변경하는 게 있는데요. 하이 유세지 코드 스플리팅 방식 자체는 자주 쓰이는 이 코드 벡터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레솔루션을 조금씩 증대하는 방식으로 코드북을 좀 쪼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표현력 자체는 높아지지만 코드 내 리던던시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Low Usage Resurrection이라는 방식에서는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는 코드북 벡터를 인코더의 현재 샘플에 맞춰서 강제로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으로 이 코드 벡터의 콜랩스 현상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콜랩스된 코드북이 좀 되살아나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이 알파 값에 상당히 민감한 결과물을 좀 갖고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드북을 고정해가지고 아예 학습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학습으로 코드북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이 스프리컬한 폼이나 아니면 유니폼한 그리드에 먼저 코드북을 배치해 놓고 학습 자체는 인코더를 그 코드북에 맞춰서 배치하는 식으로 모델의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뭐 코드 콜랩스를 뭐 완전 차단하고 학습 안정성 높다는 거는 있지만 최적 구조 선택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뭐 스페리컬을 택할지 유니폼 그리드를 택할지 이 최적 구조 선택이 어렵고 인코드가 해당 구조에 오버핏할 위험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KL 다이버전시 페널티를 이용해서 코드의 사용 분포가 유니폼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고 엔트로피 로스라고 해서 모든 코드가 고르게 쓰이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레이션의 특징 자체로 뭐 추가적인 로스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도가 좀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ST 이후에 나온 방식들의 공통점은 기존 연구들은 뭐 ST를 그대로 쓰거나 혹은 이런 복잡한 확률적 구조로 대체를 하면서 결국엔 조금씩 새로운 문제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연구 자체는 이 로테이션 트릭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 구조 변경 없이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지오메트릭 어웨어한 방식으로 재정의를 해서 학습 안정성도 높이고 성능을 모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로테이션 트릭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들어가기 전에 이 VQ랑 ST의 한계를 잠시만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은 벡터 퀀타이제이션의 그레디언트 플로우 단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임베딩 벡터에서 코드북 벡터로 변환을 할 때 아금 및 연산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코드북 벡터 Q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러한 방식 자체는 백워드 패스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져서 결국에는 백프로파게이션에서의 그레디언트 플로우 단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ST를 사용해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 시 Q와 E의 변화의 자체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가정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시 그레디언트가 Q에서 나온 게 곧장 E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ST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E가 Q에 얼마나 가깝거나 뭐 그 어느 정도로 멀리 있는지에 대한 공간적인 위치 고려를 안 해서 이 포르노이 영역 안에 모든 인코드 임패딩에 동일한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적용하게 돼서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코드 콜랩스 현상도 발생하게 되고 그레디언트 필드의 왜곡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토익 익스페리먼트를 좀 실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헤시안 어프록시메이션 방식입니다. 헤시안 어프록시메이션 자체는 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이용해서 E에 가해지는 로스를 Q를 기준으로 2차 미분, 즉 2차 근사에서 E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로스 E를 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통해서 그 근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수식처럼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LQ 같은 경우에는 LQ에서의 그레디언트, 즉 디코더로부터 직접 전달된 그레디언트를 의미하고요. 델타 QL의 트랜스포즈 E-Q 같은 경우에는 선형근사 파트입니다. 1차 도함수 부분이라 보면 되겠고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 부분을 계산하는 영역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QL은 Q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뒷탕 이제 마지막 부분 2분의 1 E-Q 트랜스포즈 그리고 HQ E-Q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근사 즉 2차 도함수 파트라고 보면 되겠고 즉 커버처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 부분을 더해주는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HQ는 결국 이 델타 QL을 또 Q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이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보면 되고 2차 미분 값을 담고 있는 행렬입니다. 이렇게 테일러 근사된 로스식을 E에 대해서 미분하게 결국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이 정리될 수 있는데 STE와 같이 단순히 뭐 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레디언트 공률 즉 커버처에 대한 값을 보정을 해가지고 가진 이 정교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해시언 어프록시메이션의 한계 같은 구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된다면 오토엔코더와 같은 업데이트 구조를 갖게 됩니다. 벡터 퀀타이제이션처럼 이 부분을 퀀타이즈해서 코드북으로 매핑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오토엔코더 구조처럼 어, 그냥 재구축이 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퀀타이즈 벡터 Q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게 되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언퀀타이즈 벡터인 E에 대해서 로스 그레디언트를 학습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서로 다른 로스 서페이스를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인코더 부분은 결국에는 오토인코더처럼 학습이 되고 디코더는 여전히 BQVA 구조를 따라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추가로 해시안 매트릭스의 왜곡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해시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갖는 이런 새들 포인트, 즉 안정점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그림이
에서 가장 잘 나와 있죠. 이런 같은 부분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로스를 유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퀀타이제이션 성능이랑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성능 하락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험 파트에서 뭐 코드북 유세지나 퀀타이제이션 에러, 그리고 FID나 인셉션 스코어 등의 하락 부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자들이 시도했던 방식은 Exact Gradient 방식으로 듀얼 패스를 사용해가지고 이 ST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접근입니다. 결론적으로 ST도 이 퀀타이제이션 자체가 미분 불가능했던 접근처럼 얘도 이 로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직접 해봤습니다. LQ로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디코더에서 나온 X 햇과 디코더의 인풋인 이 Q 사이, 즉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거친 결과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람다 뒤에 붙은 LE, 즉 인코더에 들어가는 로스 같은 경우에는 X와 XE 헤드, 즉 인코더의 결과물과 인코더의 출력 E 자체를 디코더에 넣은 결과물에 대한 손실을 이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즉 디코더에는 Q로도 들어가고 또 인코더의 출력 자체로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즉 인코더와 디코더에서의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나눠서 보자면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가 총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디코더에서는 LQ에 대한 디코더랑 그 그레디언트랑 LE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퀀타이즈 된 Q가 들어가기도 하고 퀀타이즈 되기 전의 결과물인 E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의 로스가 동시에 계산되게 됩니다. 하지만 람다를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매우 작은 값을 주어주게 되어가지고 이 디코더에 있어서는 LQ 중심 기반으로 학습이 되게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가 즉 람다하고 LE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만 들어가게 되는데, 인코더에서는 벡터 퀀타이제이션 때문에 LQ에서의 그레디언트 영향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LE 로스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람다가 곱해지게 되면 원래 엄청 매우 작은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잠시 람다의 역수를 곱해가지고 인코더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시 키워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의 이 듀얼 패스 방식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하나 이 수식적으로 전개를 해서 로스의 플로우를 보다시피 이것도 동일하게 오토인코더와 같은 업데이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선 부분과 동일하게 인코더와 디코더가 서로 다른 로스 서페이스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돼서 인코더는 오토인코더와 같이 학습이 되게 되고 디코더는 여전히 VQVA 구조를 따라서 학습이 되는 이 틀어진 그 네트워크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람다에 따른 학습 결과의 차이도 발생하게 돼서 이 상당히 불안정한 학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BQVA에 적용을 해봤더니 코드북 유세지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모두 성능 하락이 보고되었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실험 파트에 가가지고 성능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익 익스페리먼스 후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인 이 로테이션 트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트릭의 목표 자체는 결국 이 로스를 코드북 임베딩 벡터 대에 Q로 나눠진 이 그레디언트를 인코더 임베딩 벡터 E까지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를 위해서 선행 연구들처럼 STE처럼 뭐 단순 복사에 그치지 말고 이 코드북 벡터 Q와 인코더 임베딩 벡터 E와의 상대적 위치 정보를 그레디언트에 직접 반영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이 로테이션 트릭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상대적 위치 정보라고 하면은 인코더 임베딩 벡터 E랑 코드북 벡터 Q 사이의 각도, 즉 앵귤러 릴레이션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전, 이 로테이션과 크기 맞춤, 리스케일링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식적 구현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Q 틸다는 Q의 절대값과 E의 절대값을 나눠준 거에 대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E에 곱해준 거를 나타낸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워드 패스 시에는 결국 인코더 임베딩 벡터 E의 회전인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R과 스케일 조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Q로 맞춰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백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줬던 이 변환을 고정한 채 선행 그레디언트에 곱해서 이 E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이 델타 EL을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로테이션 트릭의 포워드와 백워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세 단계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기존의 이 코드북 벡터를 찾아주는 방식과 동일하게 아그민 방식으로 가장 가까운 코드북 벡터 Q를 찾아주게 됩니다. 스텝 2에서는 이렇게 찾아진 Q로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인코더 아웃풋 1을 회전과 스케일을 해서 Q로 다시 정렬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스케일링 팩터랑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구해주게 됩니다. 스텝 3에서는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나온 Q 틸다를 결국에는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실상 Q 틸다나 Q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 인코더 아웃풋 1을 최종적으로 아그민으로 떨어지는 이 Q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회전 스케일 벡터를 계산해주는 부분이 되겠고, 백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계산된 이 스케일 벡터랑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다시 이 Q에 대한 로스 값에 곱해주게 되어서 인코더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그레디언트 델타 EL을 사용해 가지고 인코더를 업데이트 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계산법 자체는 매우 이피션트하게 진행됩니다. 하우스홀더 리플렉션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로테이션 자체를 좀 근사를 하게 됩니다. 하우스홀드 리플렉션의 정의 자체는 위의 수식과 같이 H라는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 V라는 매트릭스를 연산한 것에 이제 빼주게 되는 결과입니다. H는 여기서 주어진 벡터를 평면으로 기준으로 반사시키는 정방 행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의 V는 결국 D차원의 단위 벡터, 즉 반사 평면의 수직인 벡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반사시켜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우스홀더의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두 번의 리플렉션을 통해서 로테이션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즉, 인코더 임베딩 1을 Q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두 벡터를 정기화해서 E 햇과 Q 햇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 E 햇 벡터와 Q 햇 벡터의 중간 벡터, 즉 반사의 기준이 되는 R 벡터를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중간 벡터 R을 결국 이 두 개의 리플렉션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첫 번째는 E에서 R까지의 이 반사, 이후에는 R에서 Q까지의 이제 두 번째 반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구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 자체는 R은 1-2Q 햇 Q 햇 트랜스포즈랑 I-2Q 햇 Q 햇 트랜스포즈랑 I-2R과 R 트랜스포즈의 연산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우스홀더 리플렉션 방식을 통해서 근사한 이 로테이션 방식 자체는 일반적인 로테이션 행렬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 커스트가 적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축과 회전각을 계산하는 방식은 뭐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연산하거나 아니면 기분 로테이션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해당 방식 자체는 차원의 세제곱 빅 O 노테이션으로 차원의 세제곱이나 되는 이 연산량이 필요하게 되고, 또 QR분해나 SPD, 그라우슈미츠 같은 연산량이 매우 높은 방식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허나 이 하우스홀드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단위 벡터, 즉 랭크 1의 외적 연산만 필요하게 됩니다. 즉 비고 노테이션으로 봐서는 D의 제곱밖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죠. 이러한 외적 연산 같은 경우에는 GPU에서 빠르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는 기존의 아우터 프로덕트 매트물이 이 커널 레벨에서 최적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 한 번에 곱셈 한 번과 뺄셈 한 번만 필요하게 되니까 이 매우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또한 계속 메모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위 벡터 R과 Q 헤드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적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하우스홀더 리플렉션 식을 전개하면은 결국에는 Q 틸다는 람다 RE로 정리되고, 이는 람다 E 마이너스 E R 트랜스포즈 E의 R 플러스 E Q 햇 트랜스포즈의 V Q 햇으로 이렇게 수식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식을 분해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스케일 연산 그리고 벡터 덧셈으로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자체는 결국엔 1D 텐서의 계산으로 고차원에서도 병렬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로테이션 행렬 R을 갖는 연산보다 매우 배 이상 빠른 이 연산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특징 때문에 결국 기존의 벡터 퀀타이제이션 연산에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로테이션 방식을 알게 되었으니 이 보르노이 파티션에서 어떻게 이 인코더 임베딩과 그 큐 임베딩이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구분된 것이 각각의 보르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의 노란색 점이 이 기준이 되는 코드북 임베딩 벡터 Q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있는 초록색 점이 인코더 임베딩 벡터 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맨 왼쪽 그림에서 결국에는 이 각각의 q 벡터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화살표로 나타나져 있는데, 일반적인 ST 업데이트 방식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각각의 보르노이 파티션 영역 안에 있는 인코더 임베딩 이들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로테이션 트릭 업데이트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회전 각도를 반영해 가지고 각각의 인코더 임베딩들을 그 스케일도 맞춰줘서 조금씩 움직여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 코드북 임베딩 벡터 Q랑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코드북 벡터로 당겨지게 되는 이런 풀링 효과가 나타내지게 되어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줄어드는 이 효과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이 기준이 되는 코드북 벡터 Q와 먼 다른 인코딩 임베드 벡터 E들은 다른 코드북으로 오히려 푸시되게 되어서 사용되지 않은 코드북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 즉 코드북 콜랩스를 막아주는 이 코드북 사용률이 증가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를 푸시풀 메커니즘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시풀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임베딩 벡터 E와 이 코드북 벡터 Q에 대한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하고, 코드북 벡터 Q랑 이제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각도를 파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세타와 파이의 관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임베딩 벡터들이 가까워지는지, 임베딩 벡터와 코드 벡터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한 것입니다. 만약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임베딩 벡터 E랑 코드북 벡터 Q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초록색으로 나타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이 가운데의 아이보리색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와 이 Q 사이의 각도가 이 예각인 경우, 즉 비슷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이 로스가 흐르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 세팅에서 만약 이 임베딩 벡터 E랑 코드 벡터 Q의 이 세타가 만약 벌어지게 된다면은 이 왼쪽에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지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핑크색 영역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파란색, 즉 그 임베딩 벡터들이 벌어진다고 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즉슨 보르노이 경계에 있는 점들은 다른 코드북 영역으로 밀려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코드북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큰 이 둔각인 경우에는 결국 반대 방향으로 이 Q와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상황에서 만약 E와 Q의 각도가 커지면, 즉 왼쪽과 오른쪽으로 벌어지게 된다면은 초록색으로 표시하듯이 임베딩 벡터와 Q들이 오히려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해당 경우에서는 코드북 벡터 주변으로 점들이 응집되는 이 풀 이펙트가 나타나게 돼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소돌로지 부분에서 한번 차근히 알아보았고, 다음은 익스페리멘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페리멘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미지넷이나 FFHQ, 셀럽A와 같이 이미지를 리컨스트하거나 생성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이턴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 32 x 32 x 32, 즉 코드북 사이즈가 약 1024기가 정도 되는 크기랑 64 x 64 x 3, 코드북 사이즈가 8000 정도 되는 큰 사이즈에서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북의 룩업 기준은 유클리디안 기준으로도 보고 코사인 디스턴스 기준으로도 보게 되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한 이 VQVA 구조를 사용하는 실험, 그리고 VQVA에서 이 제너레이션 중심으로 조금 더 확장된 이 perceptual loss랑 adversarial loss를 붙인 이 VQGAN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VIT VQGAN이라고 해가지고 이 VQGAN에서 기본의 CNN 베이스의 모델에서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모델로 넘어가면서 이 트랜스포머 백본 모델에서도 이 로테이션 트랙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에스 포멀 BQ겐 같은 경우에는 BQ겐이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라면은 타임에스 포멀 BQ겐은 비디오 생성 모델로서 이 단순히 이미지에서 넘어가지고 더 큰 모달리티에서도 이 로테이션 트릭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비교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STE부터 시작해서 먼저 선행 연구로 나왔던 건벌 소프트맥스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토익 익스페리먼트로 보였던 해시언 어프록시메이션 방식이나 익색 그레디언트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제안했던 방식인 로테이션 트릭 방식을 실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BQVA 이밸리에이션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BQVA 이밸리에이션 결과 중 다양한 결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이 초록색을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을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 장표를 해석해야 되냐 기준을 설명드리게 된다면은 단순히 유세지가 100%를 찍는다고 좋은 이 코드북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세지가 100%를 찍는다는 것은 학습이 잘 됐다고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인코더가 이 트레인 데이터 셋에 어, 오버핏이 됐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퀀타이제이션 에러나 코드북 유세지 그리고 밸리데이션 매트릭스를 복합적으로 봐서 얼마나 많은 코드북 벡터들이 의미 있게 잘 학습이 되었는지를 고루고루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 케이스 초록색을 보게 된다면 코드북 유세지는 100%에서 1%가 줄은 99%가 됐습니다. 허나 이 트레이닝 매트릭스나 뭐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 그리고 각각의 밸리데이션 매트릭스 보게 되면 퀀타이제이션 에러 같은 경우 10배 이상 감소가 되고 리컨스트럭션 에러 또한 막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코드북 벡터 자체가 더 압축되면서 더 표현력이 높아진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BQ 겐에서의 이밸루에이션 결과입니다. 이 또한 유세지 그 코드북 유세지랑 퀀타이제이션 에러, 밸리데이션 매트릭스를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을 먼저 보게 된다면은 BQ겐이 로테이션 트릭을 적용했을 때 그 코드북 유세지가 2%로 상당히 낮은 부분에서 27%로 상당히 유의미한 유세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북 콜랩스를 방지를 해서 로테이션 트릭 자체가 코드북 콜랩스를 방지하면서 사용률을 크게 그 끌어올리는 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컨타이세이션 에러 감소랑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동시에 갖고 옴을 통해서 이 로테이션 트릭이 긍정적인 효과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타이세이션 에러 자체는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수십에서 수백 배 정도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했던 이 선행 연구인 건벨 소프트맥스를 이용한 건벨 BQ경 같은 경우에는 코드북 유세지를 보게 되면은 27%가 아닌 12%로 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건벨 BQ 같은 경우에는 뭐 그 FID 스코어나 IS 스코어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해도 이 코드북 유세지 자체에 좀 붕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VIT BQ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T BQ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을 보게 되면 코드북 유세지가 0.3%밖에 안 되는 그냥 학습 실패 수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허나 로테이션 트릭을 적용할 경우 2.2%로 소폭 상승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밸리데이션 로스 또한 많이 줄고 FID 스코어나 인셉션 스코어 둘 다 모두 큰 폭으로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 트릭을 이용하다 보면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조에서 VQGAN 모델이 학습에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하지만 이 로테이션 트릭을 적용하게 되면은 FID 스코어나 인셉션 스코어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학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와줬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자체에서 트랜스포머 구조의 취약성이 나타나는 것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 해석으로 좀 보자면은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는 컨볼루션 모델과 다르게 포지셔널 프라이어가 없어가지고 모든 위치간 상호작용을 동등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는 초기 학습 단계에서 인코더들의 출력들이 정돈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학습에 있어서 코드북 콜랩스에 좀 더 악영향을 끼치는 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나 이 로테이션 트릭을 적용함으로써 인코더의 위치 정보를 그레디언트에 반영해 줌으로써 이 코드북 콜랩스의 방지에 조금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에스 포머를 적용한 방식입니다. 타임에스 포머를 적용한 이 비디오 그 제너레이션 방식을 보게 되면은 성능을 보게 되면은 결국 퀀타이제이션 에러도 0.03으로 매우 크고 밸리데이션 로스나 아니면 이 FVD 스코어, FID 스코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비디오에서 이 부분이 크게 하락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북 유세지 또한 0.1%, 0.4% 수준으로 그냥 완전히 코드북이 콜랩스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STE를 사용한 이 리컨스트링 결과물은 기존의 오리지널 비디오를 전혀 복원해내지 못하거나 색상 정보를 완전 잃은 채로 복원해내는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로테이션 트릭을 적용했을 때 사용률 또한 0.1%에서 30%, 뭐 43% 수준으로 거의 뭐 100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뭐 FVD 스코어나 밸리데이션 로스 또한 엄청나게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에스 포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VIT, VQcan, 그 공간적인 인코딩에다가 시계열적인 특성을 더 인코딩해야 되는 더 어려운 모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코더의 그레디언트 전달이 매우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 로테이션 트릭이 위치 기반의 그레디언트 흐름을 유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이 실험의 성능으로 좀 다시 반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션 부분을 설명드리고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로테이션 트릭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의 비미분적 특성, 즉 인코드의 그레디언트를 전달할 수 없는 이런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이 Straight Through Estimator (STE) 방식 자체는 모든 인코더 아웃풋에 동일한 그레디언트를 전달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코더의 위치 정보, 앵글과 디스턴스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코드북 학습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 코드북 벡터가 일부만 사용되는 코드북 콜랩스 현상이나 또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코더의 출력 1을 코드북 벡터 Q에 정렬시키는 로테이션 리스케일링 연산을 포워드 패스에 적용하고 반대로 백 프로파게이션에서는 해당 트랜스포메이션을 고정된 선형 연산으로 그레디언트를 이동시키는 로테이션 트릭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E와 Q 사이의 지오메트리를 보존한 그레디언트를 전달하는 방식의 이 새로운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는 VIT, VQgen, 즉 VIT를 사용한 VQ나 아니면 기존의 CNN을 사용한 VQ에서도 다양한 구조 등에서 콜랩스 없이 학습이 가능한 아주 강건한 방식의 트릭을 제안해 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선 단순한 아이디어로 이 오래된 문제, 즉 그레디언트 단절되는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점에서 심플하지만 아주 강력한 설계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뭐 한계로서 오버 로테이션 문제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버 로테이션은 E와 Q 사이의 각도가 둔각일씩 과도하게 회전해서 가까운 Q와 멀어지게 업데이트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따로 제안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또한 계산 또한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회전만 고려하게 되는데 이 기존 연구에서는 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로의 확장도 이어지는데 그러한 점 고려 없이 단순히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연산만을 고려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던 점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VQVA 연구가 나온 지 꽤 오래됐고 그 후속 연구로 다양한 뭐 하이라키컬 코드북을 갖는 VQVA2나 아니면 세멘틱 어웨어한 VQ를 좀 갖는 SQVA와 같은 다양한 벡터 퀀타이제이션 연구들이 나왔는데 그와 같은 연구로서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이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